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눈으로 20cm 넘는 폭설이 쏟아지며 서울, 경기, 강원 곳곳에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공천심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다음 달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위헌적 탄핵이라고 맞서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시 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고가 난 연세대가 추가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1차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응시할 수 있고 추가 시험에서도 똑같이 261명을 선발합니다. 11월 서울에 117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눈이 내리는 등 전국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늦가을이었는데 하루 만에 겨울이 돼버린 겁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눈은 많은 눈으로 출근길은 북새통을 잃었고 도로에선 사고가 잇따랐으며 보통 눈이 아닌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에 전신주가 쓰러져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주민들은 추위로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요란한 첫눈 소식 먼저 장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온 세상이 겨울왕국이 됐습니다. 지붕에는 수북히 눈이 쌓였고 산에는 커다란 눈꽃이 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빨갛고 노란 가을옷을 입고 있던 단풍잎은 하얀 스웨터를 걸쳤습니다. 거리에는 밤새 내린 첫눈을 치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겨울 첫눈, 지난해보다 9일 늦었지만 요란스러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는 27.5cm가, 강원 평창에 25cm에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치고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이곳 홍천은 한때 대설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눈은 20cm 넘게 쌓였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어 무겁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첫눈치고 좀 많이 온 것 같아가지고 좀 치우기가 좀 버거워요. 눈이 무거워가지고. 애를 먹는 건 출근길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눈이 안 치워져가지고 슬퍼거려서 그쪽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끄럽더라고요.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이른 새벽부터 쏟아진 폭설로 아침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눈이 내린 만큼 퇴근길도 걱정이 큽니다. 서울시가 교통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 운행도 늘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도 본격적인 퇴근길이 시작되면서 지하철역은 출구 계단부터 플랫폼 안까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패딩이나 목도리를 싸매고 발걸음을 재촉한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좀 정리하고 느긋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지하철도 좀 빨리 타려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서울시는 교통 혼잡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15에서 20회씩 늘리고 시내버스도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 운행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까? 네, 내일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아침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출근하실 때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도 이곳 정류장은 예고된 폭설에 일찍 집에서 나선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특히 지하철은 서울 1에서 9호선 모두 10분가량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은 자차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막힐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평상시보다 그래도 한 2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지하철 안 되게 혼잡하고 낑겨서 왔어요. 2대 보냈어요. 15분에서 20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내일 서울과 수도권에 최대 10에서 2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폭설만이 아니었죠. 강풍까지 겹치면서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15개 공항에서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항공편이 수백 편에 달했거든요. 인천항 등 항만에선 선박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텅 비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려던 비행기 안에서 이륙이 늦어진다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We are going to the near space. To remove the snow from the aircraft. It will take about 20 minutes. 김포공항 전광판에도 항공편 결항과 지연을 알리는 문구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터미널 곳곳에서 자기 항공편이 언제 뜨는지 확인하려는 승객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에 지금 출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숙소하고 렌터카하고 다 해놨는데 지금 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비행기표를 좀 구해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좀. 인천공항을 비롯해 우리나라 15개 공항에서 오늘 오후 4시까지 항공기 112편이 결항했고 250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제주도에선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한 스타트업이 설치한 해상우주발사체 발사대가 바람에 좌초돼 해안가로 떠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폭설에 풍랑까지 겹친 인천항에선 10개 노선 선박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제주에서도 일부 선박이 출항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에 따랐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공사장 패널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며 인명피해와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지고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승용차가 처음 미끄러진 차량과 부딪히고 충격으로 크게 회전합니다. 차량 5대의 연쇄 추돌로 이어지며 처음 사고가 난 승용차의 동승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추돌 사고 난 것 같고요. 인명피해는 심정지 1명 포함해서 중상자 3명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음성나들목 인근에서는 양방향에서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들이 뒤엉키며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쓰러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쏟아진 적재물을 수습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뒤집어지면서 4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칸에 실려있던 화학물질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눈 쌓인 패널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보행로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보행로 지붕이 무너지며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1명은 다행히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신주가 쓰러져 인근 주택 3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정전은 약 9시간 만에 복구됐는데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추위 속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또 공사하니까 사람들 오기도 위험하죠 지금 상황이. 눈도 왔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서 나무와 전신주 등이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한 간이 차고가 무너지면서 70대가 깔려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눈은 마른 눈보다 많게는 3배나 더 무거워서 수시로 치워줘야 하는데 이 눈을 치우다 지붕에 내려 앉아버린 겁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이 차고의 파이프 기둥이 힘없이 꺾인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차고 지붕이 밤새 쌓인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78살 노인을 덮쳤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차고나 어려운 눈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근질근질이 내야 안 됐나 봐. 폭설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 중간이 부러진 채 전깃줄 위로 쓰러져 있는데요. 한때 도로까지 가로막을 정도로 큰 나무였습니다.
모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로 세로가 10m씩인 정사각형 땅에 눈이 5cm씩 쌓였다고 가정할 때 마른 눈의 무게는 200에서 300kg 정도지만 젖은 눈은 그 3배인 600kg까지도 나갑니다. 빙정과 빙정 사이를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사이를 메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밀도 높게 알차게 이제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상청은 지난 겨울부터 무거운 눈을 따로 구분해 예보하면서 무거운 눈이 오면 수시로 쌓인 눈을 치워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가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폭설이 쏟아진 거죠. 단풍이 든 나무 위에 눈이 잔뜩 쌓이는 이색적인 모습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서울은 117년 기상관측 사상 11월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건데 서해가 평년보다 따뜻했던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졌던 공원이 하루 만에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벤치엔 손을 다 가릴 정도로 눈이 두텁게 쌓였습니다. 나무 위로 눈이 잔뜩 쌓여 가지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휘었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눈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서울 공식 관측 지점인 송월동에 18cm가 쌓이며 11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서해는 평년보다 2도가량 더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위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며 두꺼운 눈구름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기압골까지 가세하며 많은 눈을 뿌린 겁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 굵은 눈발이 날리며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에선 산지가 있는 강북구와 성북구, 관악구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보통 12월이나 1월에 왔던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단풍잎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눈이 오니까 더 이색적인 것 같아요. 내일도 눈이 내립니다. 서울은 최대 10cm 넘게 눈이 더 내릴 수 있고 경기 남부엔 25cm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고 특히 기류가 정체되는 수도권에 최대 25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더 내려갈 전망이라 빙판길 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선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대외비라면서 거부하자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행에 나선 겁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연락한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와 조직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씨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검찰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 등 7명의 공천심사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을 다 들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제가 작업했던 일체 조사 자료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강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프나 데이터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와 당 핵심 조직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한동훈 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아주 낯선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의 사무실도 아니고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데 이런 경우 그동안은 아주 격렬하게 반발해 왔었거든요. 여당의 공식 반응부터 보시고 그 이면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시각
공식 일정 중이던 한동훈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대표는 당 압수수색 약 1시간 반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정당 활동을 해야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이 그 본질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 즉각 당 법률자문위원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검토해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조했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도 공당이니까 당연히 수사에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에는 따를 것이고요. 당 핵심 관계자들은 MBN에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의혹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될 게 없다. 검찰의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공천심사 관련 서류는 폐기가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는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정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반응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내를 조희로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강대강 대치로 막아서며 결국 11시간 대치 끝에 중단됐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마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2년 전 당사 압수수색 당시 의원들이 밤새 강경대치하면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막아선 바 있습니다. 당사에는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 선거 자료 등 정당 운영의 핵심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접점이 없는 만큼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명씨 의혹 상당수가 친윤계 인사로 최근 구성한 당내 여론조사 개선 TF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부정 여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당의 당사를 너무 쉽게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창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도 이 아들은 현재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줬다는 이 재력가도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 오후 4시에 시작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명 씨 측은 재판정에서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히지 못한 증거도 이제 제출했고 새롭게 증거를 제출했고 그때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부각해서. 반면 검찰은 명 씨의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명 씨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 명 씨는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인용이 결정되면 곧장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습니다. 명 씨에게 1억여 원을 주고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 조모 씨는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채용 청탁하신 거 맞으세요? 바로 전날에는 현직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 씨의 아들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명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력가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몇 차례 본 적이 있을 뿐이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최소 5건의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중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특검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했는데 한 대표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민주당이 특검하지 않은 거죠. 이기옥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또는 정부 구성원들의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줄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명태균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법적 고발을 순차적으로 쪼개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등 최소 4건의 사건을 더 고발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최소한의 수사라도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교체한 것이 증거인멸 시도라면서 증거 보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을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여당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세는 민주당이 다음 달로 미룬 쟁점 법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다음 달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엔 13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된 혐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한 게 미워서 그러는 거냐며 맞섰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11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어미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엄 지청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의 위증교사 의혹으로 지난 7월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국회 무시를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요. 강백신과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두 사람은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는데 여당은 이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강백신, 검사 어미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검사 압박에 대해 나라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그래왔잖아요. 계속 민주당은 그럴 것 같은데.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주도했던 앞선 2차례 검사 탄핵 청문회는 모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가로 보고하기로 하는 등 검찰에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자 검찰에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성명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기소를 두고 보복, 방탄을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불기소를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과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오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성명문을 올렸습니다. 부장단은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부장단은 어제 입장문에 담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하루 만에 단체 성명문을 내부망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탄핵 소추 대상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제외한 차장단도 탄핵 절차 강행은 직무를 정지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방탄 목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만큼 검찰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여권 내 당원 게시판 논란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죠. 가족이 관여된 건지 그 여부만 밝히면 된다는 친윤계 압박에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흔들기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친한계가 한 대표를 향해 금수만도 못한 자라고 비난한 김건희 여사 고모의 게시판 글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족의 관여 여부만 밝히면 해결될 일이라는 지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당원 게시판의 핵심은 그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네.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네. 밝히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하지만 한 대표는 정치 공작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고모님 뭐라고 얘기를 해놨는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비판을 하고 계세요. 김 여사의 고모가 자신의 SNS에 한 대표에 대해 부인을 매도한 파렴치한 금수만도 못한 자라고 비판한 사실을 저격한 겁니다. 전면전 양상에 개파생 옅은 초선 의원은 MBN에 이러고 있을 만큼 한가하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20일 넘게 이어진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여당의 민생과 쇄신 행보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 톡톡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법사위장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 성석준 국민의힘 의원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만세하고 있는 겁니까? 만세는 아니고요. 네. 두 팔을 들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일어선 겁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난상 손을 들고 반대합니다.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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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라고. 저렇게 계속 선 상태로 지금 표결이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서 있진 않았는데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곽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곽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아니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법사위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준석 몰아내듯 하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몰아내듯 지금 현재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대표일 때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준석 지금의 의원이 당대표였을 때의 모습을 지금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교한 겁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 대표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는 걸 꼬집은 건데요. 지금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3%의 지지를 가지고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또 한번 겪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의 장래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치 원래의 뼈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뒤집어 씌우지 마라. 누구를 저렇게 옹호해 준 겁니까? 네, 명태균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또 옹호해 줬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오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작 사기꾼과 잘 모르고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선거가 불법 선거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됐고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여론을 오도해가면서 뒤집어 씌우는 짓들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고, 짓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세게 얘기했네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숨 막혀 지금 정우성 배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숨막혀 모인 얘기죠. 혹시 혼외자 얘기입니까? 예, 최근 논란이 된 그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정 씨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모델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고 밝히면서 결혼은 하지 않지만 양육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정 씨가 유명 배우다 보니 결혼과 양육을 분리해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고 이 의원이 공개 지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 의원은 결혼에 대한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공감할 수 없다며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해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숨이 막혀온다고 썼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별도로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통합징수로 되돌리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 등을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여당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표결 처리됐습니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을 빚고도 버티던 연세대학교가 결국 추가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수험생들이 낸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결국 손을 든 건데 재시험이 아니라 추가 시험인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최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입니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 추가 시험을 다음 달 8일 시행하겠다는 발표문이 올라왔습니다. 연세대는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1차 시험에서 당초 예정했던 261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해 261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집 정원이 최대 2배가 되는 셈인데 올해 늘어난 합격자만큼 2027학년도 모집 정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세대 측의 변화를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일단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시험이랑 공정한 입시였는데 일단 2차 시험에서는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나 일각에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2차 시험일 이후인 13일이라 1차 시험 응시자 상당수가 2차 시험에도 응시해 1차와 2차에 중복 합격하는 인원이 적지 않을 거란 겁니다.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중복으로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배수 인원 내에서 뽑힐 것 같아요. 연세대 관계자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1, 2차 시험 합격자가 겹칠 수 있어 초과 모집 인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시험이 아닌 추가 시험이라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아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일부 수험생들의 성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죠. 티켓도 없고 전용 쇼핑몰도 살 게 없다고요. 터져나오는 불만에 아시아나항공이 오늘부터 서울 제주 항공권 4,500석을 마일리지 전용 좌석으로 내놨는데 사실 한겨울 평일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예약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화면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56편 4,500석의 항공권을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었는데 주말 인기 시간대는 바로 매진됐습니다. 올해 말에 소멸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 주 주말이나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거든요.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항공권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매진이어가지고. 올해 사라지는 마일리지를 어떻게든 쓰려는 사용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 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50편 이상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말 이외에는 여행 가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개살보다 항공권 대신 마일리지몰 상품으로 눈길을 돌려보려 해도 대부분 품절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쓰기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연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6편의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항하는데 인기 날짜 4편은 이미 매진됐습니다.
두 항공사에 쌓인 마일리지는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쓰기 어려운 마일리지로 생색내지 말고 항공권 가격 자체를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중복 가입자 수가 150만 명에 달하는데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근거 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정하면서 오히려 실손보험 한 개를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금을 덜 받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70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실손보험을 2개나 가입해 치료비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금액을 모두 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더 악화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롭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했을 때 치료비보다 많은 돈을 받지 않도록 두 보험사가 비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두 회사의 보험금을 합쳐도 치료비를 넘지 않는데 한 곳에서 비례보상을 이유로 들며 258만 원 중 149만 원만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합쳐도 503만 원, 치료비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손을 2개나 가입해가지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낸 돈은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건 2006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가 제멋대로 보험금을 낮추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가 강제성이 없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또다시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잃어버린 내 휴대전화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다. 이상하죠?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중간에 불법 체류자가 끼어 있었죠. 연말에 송년회 자리가 많으신 분들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승강장에 만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고 휴대전화가 의자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60대 A씨가 다가오더니 부축하는 척하며 슬쩍 휴대전화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50대 B씨도 내부에 CCTV가 없는 전동차를 골라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쳤지만 역사를 비추고 있던 승강장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늦은 시간 지하철 취객들만을 노린 A씨와 B씨 등 남성 3명은 1,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작물업자인 C씨에게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이나 상가 계단만을 골라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뜬금없게도 도난당한 휴대전화의 위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가 본국으로 밀반출한 겁니다. 항공 배송 물품에 휴대전화를 한 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활용했는데 대당 7에서 1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황금성이 관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방 안이나 호주머니 안쪽에 보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연말연시 지하철 절도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 단계도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미 회담에 냉소적인 반응이지만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종종 언급하며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North Korea, he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I got along with him great. You were never in danger with me as your president. I used to tell him, why don't you do something else? All he wants to do is buy nuclear weapons and make them. I said.
이어 북미 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최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해 대화 재개를 위한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을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합의문 없이 결렬됐습니다. 5년간 국제 정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해 있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한 상황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며칠 전 과거 미국과 갈 수 있는 곳까지 협상을 해봤지만 적대적 대북 정책만 확인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권 인수 단계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이른 시기 회담 성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에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죠. 이번엔 트럼프의 최측근이 장관 물망에 오른 인물들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무턱대고 이 언론을 쓰레기라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측근의 매관매직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오로지 모욕을 하기 위해서 가짜 쓰레기를 쓴다는 글을 쓰고 맹공했습니다. 하루 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앱스타인이 새 행정부에서 일하려는 차기 장관 후보 등 2명에게 접근해 트럼프에게 홍보를 해주겠다며 매달 많게는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의혹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트럼프 캠프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고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의혹에 대한 설명 없이 오보를 확언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 뉴욕타임스의 좋은 기사를 본 적이 없지만 자신은 대선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했다며 사과는 어디 있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한 주류 언론의 날을 세우고 가짜뉴스라고 말하며 호응을 이끌어왔습니다. By the way, ABC, it's ABC fake news, CBS, ABC, NBC. These are, in my opinion, these are seriously corrupt people.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자신이 쓰레기라고 불러온 친민주당 성향 방송 채널 MSNBC에 대해 얼마냐라고 묻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에 따라 무기 지원 등 단계별 대응을 예고한 바 있죠. 양국은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스텔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특사단 파견 의사를 밝힌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환영하고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무기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엇박자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확고한 입장에 더해 러시아는 살상 무기는 안 된다고 울음장을 놓은 상태죠. 이 사이에 낀 한국 정부는 무기를 제공하기도 제공하지 않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내밀 수 있는 무기 카드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주진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Світ має системи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здатні захищати, і від такого треба.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공망인 호크 지대공 미사일과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제공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군에서는 도입 30년이 지나 노후화돼 이미 다른 무기로 대체됐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전차나 장갑차의 제공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T-80 전차를 노획해 이를 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될 정도로 장갑차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제공해줬던 그 차관, 그걸 불검 사보를 통해서 무기를 좀 가져왔던 게 있어요. T-82U 전차, 그리고 BMP-3 보병 전투장갑차. 이게 우크라이나가 쓰는 무기 체계하고 거의 흡사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한 천궁이나 신궁 등 첨단 무기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문 물량을 맞추기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과 한국 국방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공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인 드론 200여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로 공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게 다가 아닌가 봅니다. 러시아가 또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한여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밤과 26일 아침 사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향해 188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입니다. 중요 인프라 시설과 아파트 등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고 서부 지역의 테르노필 지역은 70%가 정전됐습니다. 벼체슬라우 네호다 테르노필 주지사는 장기간 전력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추위에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기지를 향해 에이테크스를 발사한 직후 이뤄져 이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보입니다. Майже 200 російських дронів проти України за добу – це майже 200 доказів, що російські бажання вкрай далекі від будь-яких ідей про справжній ми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무전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차 한 대 나가고 또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벌벌 나무 나갔다. 북한군 파병으로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있는 데다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넘어 서부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추가 보복 공격도 예고하고 있어 전황은 러시아에 더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인사 칼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인사는 최근 위기의 본질로 지목돼 온 반도체 분야 쇄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내정되면서 기존 한종희 부회장과 함께 2인 체제로 사업을 총괄합니다. 전 부회장은 특히 메모리 사업부까지 관할합니다. 반도체 수장에게 권한을 몰아주며 메모리 사업 1위 회복과
향후 먹거리 개발을 모두 챙기도록 중책을 맡긴 겁니다. 반도체가 HBM 등등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마련을 해둔 거거든요. 추조원의 적자를 낸 파운드리 사업은 사령탑을 교체해 세계 1위 대만 TSMC 등에 맞서게 했고 반도체 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경영 전략 담당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인사처럼 실적 부진에 따른 인적 쇄신은 연말 재개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설이 불거진 롯데그룹도 당장 내일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선 계열사별로 임원 규모를 최고 30%까지 감축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인사혁신을 통한 재개의 분위기 다잡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장장 반년에 걸친 레이스 끝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총 13구역 3만 6천 호를 지정했는데 분당 11,000호,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삼본 4,600호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재건축을 할 동안 이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양지 마을입니다. 샛별 마을 시범단지와 더불어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로 모두 분당 중앙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분당에선 지난 9월 47구역 5만 9천 가구가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이 중 3구역 11,000가구만 선정했습니다. 5대 1이 넘는 경쟁 끝에 선도지구를 따낸 주민들은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제 분위기고 소유지방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그냥 폭발 일보 직전. 고향 일산에서도 백성, 후곡, 강촌마을 3구역이 선정됐고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도 각각 2곳에서 3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분당과 일산은 연립구역 1,400호도 별도로 지정해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5곳에서 3만 6천 가구가 선정된 만큼 이주 시기 주민들이 어디로 이사 갈지도 문제입니다. 분당은 오리역 일대 LH 부지를 주거 등 복합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일산과 중동은 3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부담이 커진 만큼 실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죠. 기준금리가 내리는 추세로 접어들며 우량,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도 1년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수요가 늘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역 인근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지난 9월 전용 면적 31제곱미터가 8천만 원 넘게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에 관심이 커진 겁니다. 돈 있으면서도 갖고 있다 떨어지면 살라고 지금 월세를 많이 사요. 이번 달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며 약 1년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외면받던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을 재개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사업장인데 엘리베이터만 45대, 연면적은 롯데월드 타워보다 큰 3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계약 축하금 같은 분양 혜택을 내걸며 대형 투자자보단 실수요자 중심의 관심을 끌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택에 있는데 이제 본사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사무실이 필요해요. 텅텅 비었던 지식산업센터도 최근 문의가 늘어나는 등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대출 규제 여파가 나타나는 건 변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당장 금리가 내릴 것 같지 않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전망처럼 내년 기준금리가 2%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낮은 은행이자보단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유 자금은 더 쏠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끄는 기업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신성장 경영기획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알약들 너무 커서 넘기기 힘든 경우 종종 있었죠. 휴대하기도 복용하기도 편한 작은 영양제를 만들고 지폐를 입금, 저장, 출금, 환류 작업까지 하는 똑똑한 ATM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건강기능식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간 기능 개선 영양제입니다. 최대 60%까지 들어가는 부형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제품보다 크기를 80% 정도 줄였습니다. 약을 삼키는 게 어려운 노인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최근 크기가 작은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느는 상황. 크기는 줄이면서도 함량과 기능은 그대로인 영양제를 만드는 건 말 그대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자체 제형 기술을 통해 이를 구현해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시게 되었어요. 작은 사이즈로 여러 개를 복용하시는 것이 섭취의 편의성에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 ATM 기기가 빠르게 돌아가며 지폐를 인식합니다. 입금부터 저장, 출금까지 환류 작업이 진행 중인 이 기기는 카자흐스탄에 수출되는 ATM 기기입니다.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환류 시스템 개발을 강소기업이 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 끝에 2009년 지폐 인식 기술 국산화에 이어 환류 시스템까지 개발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중앙은행 인증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고속으로 처리되는 지폐를 잘 인식해서 다시 되돌려줘도 되는 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인식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기 안의 금고는 망치 절단기 공격에도 15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꾸준한 연구 개발을 무기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들이 우리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N 자살 예방 기획팀의 끈질기게 희망을 품고 삶의 끈을 이어가자. 일명 끈끈이 시리즈가 한국기자협회 4분기 생명존중 우수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미국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자살률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소정의 상금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자살유족 희망지원 사업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첫눈부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11월 기준 117년 만에 폭설이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에 20cm가 넘는 눈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밤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으로는 추가적인 폭설이 우려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에 최고 25cm 이상, 강원 내륙에 5에서 20c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추가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순간적으로 초속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대구가 0도, 창원은 3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부터 잠시 잦아들었다가 모레인 금요일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